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 나이가 38이지만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친구들은 39이고 친구들은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되죠. 저는 제가 이제 39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긴 하지만 아무튼 친구들이 40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도 뭐 같은 인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고 보면은 그 알았던 것도 큰 소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제가 30대를 지나오면서 그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을 깨달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작가로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로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자주 들었었던 이야기인데도 나이가 좀 드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냥 뭐 자본주의구나라는 생각만 했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렸을 때는 연봉이라든가 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뭐 인터넷에도 젊은 분들이 연봉별 차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봉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연봉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서로의 이제 자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얼마를 버는지보다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자본, 자산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들 중에 저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부자여야 되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은 이제 그건 이제 북한이나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북한이나 중국조차도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죠. 땅과 뭐 주식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부자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은데 자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 사는 것 이거가 되게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예, 자본주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40대를 좀 앞두고 나니까 이제서야라도 좀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거나 음, 뭐 그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외모와 경쟁력이라는 게 타고난 것보다 관리 그런 게 있어요. 10대 때나 20대 때 원래 얼굴이 잘생기고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뭐 뼈대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대 정도까진 그래도 뭐 살도 좀 찌고 그래도 그냥 그 안에 있는 눈, 코, 입이 좀 빛나는 경우가 있는데 30대가 넘어가고 제가 40대, 50대, 60대 분들을 보니까 그 이후로는 타고난 것보다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상렬 씨 같은 경우 보면은 20, 30대 그때는 되게 이렇게 막 못생긴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서도 자기 관리를 해서 뭐 날씬한 체형 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니까 그때보다도 젊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약간 훈훈해진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요즘에 그 돌싱글즈라는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런 거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 이혼을 하신 분들임에도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자기 관리가 다들 되게 잘 돼 있어요. 다 그냥 너무 젊어 보이는데, 너무 다들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좀 독일에 잘 사는 동네를 가보고, 제가 중국을 가보고, 동남아를 가보고, 물론 그런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생활 수준이 좀 높고 이런 곳일수록 사람들의 몸매가 되게 탄탄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좀 이렇게 어, 좀 성공하신 분들이나 어딜 가더라도 다들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은 타고난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물론 타고난 이목구비에 관리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게 전부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은 다 옹침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거를 필사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 돈이 많을수록 관리도 잘 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CEO들 보면은 CEO들도 몸짱 CEO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CEO들이 그런 걸 관리를 안 했지만 요즘에는 아무튼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게 경쟁력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어, 논란이 있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당연히 능력이 위주입니다. 능력에다가 약간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사회에 나와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외모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것 같더라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되게 느껴지는 건데, 어쩌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이성을 이성관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여서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본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이성관계는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학생 때도 만나지 말라, 20대 때도 만나지 말라, 뭐 이제 취직하면은 뭐 알아서 따라온다, 뭐 대학 가면 알아서 따라온다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막아도 알아서 했으니까 그렇게 막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이성을 잘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성을 아예 안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성을 잘못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서로 이성을 잘 만나서 뭐 결혼을 하던 동거를 하던 아니면 그냥 애인을 하던,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나서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리고 이성을 아예 안 만나서 그냥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야, 그거 커가지고 이성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해서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파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제가 뭐 모든 거를 알지는 않고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성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사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이성관계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시고 뭐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성끼리 만나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인류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가르치지 않아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 그거를 너무 뭐랄까 중요시하지 않고 터부시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애인 사이로 지내더라도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뭐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어, 음, 어떤 그러니까 나의 애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는 건데 근데 아무튼 결혼을 잘해 가지고 그 시너지 때문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잘 못해 가지고 잘 풀려갔었어야 될 인생이 되게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혼자 살아서 되게 잘 된 사람도 있고 혼자 살아서 되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내가 안 만날 거라면 확실하게 이성 쪽에 힘을 쏟지 않고 완전히 자기 계발만 하든가 어 아니면은 이성을 만나면은 이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성상은 무엇이고 어떤 이성을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은 직업 교육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느낍니다.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좀 또 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성들 그 결혼하신 배우자분들하고 잘 도와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게 앞에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잘 될 사람인데 이성 관계에서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옆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대, 20대 때 그때 연애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과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들 때까지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연애 세포가 살아난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연애 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의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음, 그런 게 어쩌면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간다고 해도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잘은 없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리고 작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나이를 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네, 제가 좀 주요 40대 문턱에 가니까 최근에 조금 더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